이재명 대표가 또 위기를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의 탈당 신청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4,000명 정도가 하루 만에 탈당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폭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1인체제, 1극체제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서울대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가 하는 하나하나를 박살을 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을 지금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무기명 투표입니다. 지난번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무기명 투표였습니다. 이번에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딸들이 그렇게 광적으로 밀었던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큰 표차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자, 지금 그 역풍이 생각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수준으로 지금 탈당 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총선 이후 계속해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이제 총선은 끝났으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만도 나타나는 걸까요? 지금 비명계에 대한 개딸들의 문자 폭탄도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이 강성당원들의 대응에 상당히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 후폭풍이 간단치 않습니다. 추미애 당선인의 탈락에 박탈감을 느낀 강성 지지자들 약 4,000명이 하루 사이에 탈당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채널A가 방금 전 보도했습니다. 탈당 신청 규모가 지난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때 수준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조국혁신당으로 가겠다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과 가깝다고 알려진 의원들에게는 문자폭탄이 빗발친다고 합니다. 자, 추미애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이 강성 지지자들, 자, 이들이 지금 탈당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채널A에 하루 만에 3,4천여 명이 탈당 신청을 했다. 이 중 1,600여 명이 탈당을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돼 탈당 행렬이 이어졌던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도 탈당 인증글이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수박될 정리가 안 됐다. 탈당하고 조국혁신당에 가겠다는 글이 수백 개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뒤에서 우원식을 밀은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심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회의장 불출마를 선언한 이 7인의 좌장 정승호 의원이 이 우원식 의원을 지지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뒤에서 공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추미애 SNS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글들도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친명계가 추미애를 후보로 교통정리하는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일부 당선인들에게는 항의 문자도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박수현 당선인, 어떤 당원들이 굉장히 화가 나서 또 서운하고 하는 문자 메시지가 오기도 하고 그러네요. YTN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당선인은 어제 이후 수십 통의 항의 문자를 받았다. 왜 추미애를 안 뽑았나 실망했다는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친명계 이 최민희, 정봉주 오늘 성명 입장을 내고 탈당 만류에 나섰지만 탈당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지지율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4개 여론조사 합체 공동조사 결과 이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달 13, 14, 15일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이 31%, 민주당이 27%, 조국혁신당이 11%, 개혁신당 4%, 정의당 2%. 자, 그런데 이 2주 전과 비교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2%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민주당 지지도는 총선 직후인 4월 3주와 비교해서 4주 새 5%포인트가 폭락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사당화에 대한 비판적 여론 확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2주 전과 동일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총선에 이기고도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 걸까요? 친명계도 분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원래 목요일날 보고를 하는데 어제 중앙지검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하루 늦춰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만난 겁니다. 지금 언론은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를 이번 인사의 하이라이트로 보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을 받았던 것 같고, 지금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탈탈 털었던 이창수가 온다는 말에 민주당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아마도 김건희 여사 수사에 관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뇌물 의혹 사건, 바로 전 사위의 타이 이스타제 전무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된 사건을 전주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거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방금 전 JTBC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전주지검에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문다혜 씨 등 지금 이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검찰총장과 첫 대면 보고를 한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가장 뜨겁게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수사입니다. 자, 방금 전 JTBC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사건 관할비는 서울이다. 전주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사건을 가져오냐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범죄지가 문재인 청와대이고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문재인 청와대의 사람들은 서울이 사건 관할이 아니냐는 겁니다. 애당초 이 사건은 이상직 전 의원, 이 전주지역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상직 전 의원을 수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이 타이이스타제 전무, 항공 경험도 없는데 이렇게 취업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공단 이사장직을 준 대가가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이건 뇌물 의혹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는 이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가 등장하고 그 딸이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에 근무했다. 또 상당한 액수의 불법으로 보이는 석연찮은 돈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걸 오늘 이원석 총장을 만나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서울로 가져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지금 강력 반발할 겁니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측은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의 인사들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또 지금 이 디자이너의 딸 외에도 다른 청와대 인사의 문다희 씨와의 동거래 의혹이 불거져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 이미 전주지검은 지난 1월 대통령 기록관과 전 사위 서시의 집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자, 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대가로 사위를 타이이스타제 고위임원 전무로 취직시켰다. 이건 상당히 유죄가 된다면 클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 지금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지검장 이창수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면서 이 사건을 가져온다. 사건이 풀릴 겁니다. 자, 지금 당초 이상직 전 의원의 비리 의혹에서 출발했던 이 사건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까지 확대됐다고 JTBC는 보도했습니다.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오면서 이 사건도 함께 가져올 거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JTBC 취재 결과 이창수 지검장이 관할지가 서울에 있는 건 맞다는 취지의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대상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고 범죄지 또한 청와대로 볼 수 있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이 지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또 인사와 관계없이 누가 맡더라도 여하튼 그 사건은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를 막았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럴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썼던 이 방법이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정권을 주는 방법입니다.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하면서 점점 더 민주당의 위기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